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비노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9월 분당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오늘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 이제 국무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늘은 주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 국무회의 제2요구안, 국회법 제2요구안이 지금 상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력하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헌법 소원을 가는 그런 방향도 있겠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제2요구를 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유력하게 관측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이제 유력한 반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정부 특보 박근혜의 복심 이렇게 이야기되는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 이미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이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또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에 유승민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미 친박계의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어떤 방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봐야 되겠죠. 저희 사실상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의 행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정 정지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서청원 최고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의화 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워딩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 내부를 좀 단돌이 하면서 이렇게 좀 안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되게 좀 힘을 합치면서 대야 관계를 좀 이렇게 선을 긋는 일정 정도의 그런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청와대와 교감 후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징후 외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장법 의원들 친박 비박계 의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당에 대한 결속을 위해서 같이 잘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국정통수권자로서의 실리와 명분을 다 챙겨주고 그에 대해 파생될 수 있는 당내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는 어떤 그런 징후로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반되는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승민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강도 있게 나와서 유승민 대표라든가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톤을 다운시켜서 애둘러서 표현한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로서도 어쩌면은 당내 결속을 위해서라도 또는 본인의 거취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이렇게 수용이 돼버리면 이 사태는 상당히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향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시나리오는 의외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후폭풍에 대한 문제, 또 향후 정국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 국회의장은 현재까지는 제의를 붙이신다고 했으니까 제의를 붙이실 텐데 여당 의원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는 형식의 참여하지 않는 형식의 그러니까 즉 국회법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는 그런 방식이 취해질 것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과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절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정상의 여야가 합의를 몇 번씩이나 연기하고 국회의장의 중재까지 서서 이렇게 만든 문제인데 이것들을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을 만든다면 사실은 청와대는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말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로 사실은 하반기 전국 이번 여름부터의 하반기 전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선진화법 하에서
그런 이미 그런 뜻을 밝혔지만 메르스 관련된 법을 제외하고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밝혀서 급격한 전국이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5월 1일인가요? 저 기억하기에 그때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 공백 상태가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가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거의 유력시 됐고요. 그 배경도 지금 헌법위헌 소지 부분 강하다,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법권 쪽에서, 즉 정치권 쪽에서 성의를 보인 건 사실이죠. 글자 한자 요청과 요구의 사이, 요구의 요청의 사이, 글자 한 글자만 달라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했다는 그런 점들은 좀 노력이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물론 법리 전문가들이 따져야 될 얘기겠지만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요청과 요구의 사이는 다들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이 간섭적 용어가 있거든요. 요청과 요구에는 좀 다른 의미가 굉장히 간섭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향후 야권이 시행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 만한 그런 그 명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당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당청과의 관계 자체가 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일로 인해서 통수권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에 대한 시사를 문맥하게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와 명분을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청과 요구가 조금 의미가 다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이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법제처에 다 확인을 했고 헌법학자들도 자문까지 다 청와대에서 아마 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파장도 아마 청와대에서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금 우리 이상희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판결을 받았으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특히나 211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또 그 과정에 중재와 중재를 거듭하면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상에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명분을 말씀하시는 건 이해됩니다만 현재와 같은 메르스 정국에 국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하반기 경기 운영이 정말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거부권을 하면서 이걸 특히나 하반기 전국을 냉각 국면으로 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고 온화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국무회의 국회법 제2요구안 이게 사실은 지난 5월 29일인가요? 그때 28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죠. 그때 221명인가요? 221명이 찬성을 통과를 했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미 6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겠다. 불사 방침을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여러 가지 합의를 했고 또 정의학 국회의장이 문구 수정을 넣고 중재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거부권 행사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으로서도 별로 많지 않아요. 거부권 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유연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 청와대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 근거 역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배경 이야기는 많았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뚝심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데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성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무슨 절대 권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걸 지키려는 의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시행령에 간섭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행령 자체가 세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추진 과제 예. 이런 것들이 간섭받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통제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기술적인 국정 운영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의 통할권 이 부분이 간섭되고 저해받는다. 이런 어떤 원칙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치권하고 이해중 파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지휘권, 그 통수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점을 아마 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했었으니까 아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의총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만들 걸로 봅니다만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의총을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제의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당내 의논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아마 무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찬반 의견이 분명히 있겠죠. 강경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제의 여기 보내 가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법리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정치 파장이 워낙 큰 사안입니다.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가자 이런 주장이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방금 뭐 지적하셨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자동 폐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 그런 차원을 아마 강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국민으로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하는 것은 제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적 소지가 있으면 저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이 마비될 거라고 이제 또 한 축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특히 심지어 야당까지도 강제성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행령을 바꾸는 데서 여야가 합의돼야지만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여당이 청와대와 뜻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야당 마음대로 행포를 부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위협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리얼미터 6월 19일 날 했던 여론조사에 보면 실제로 이곳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경기 어려운 하반기 전국에 이런 정치적인 전국으로 국면을 좀 냉각시키지 말고 경기를 살리고 또 경제 문제를 풀어내고 메르스를 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데 좀 집중해달라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 대통령이 단순히 이게 법률안 하나가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또 그 메시지 나오는 데 따라서 유승민 대표라든가 정치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문제죠. 지적을 했다시피 이제 이 부분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메시지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그 자체도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헌법상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걸로 통해서 혹이나 당청 관계에 대해서 그 분열에 대한 단초를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 정치적 큰 부담을 굳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각시킬 수가 있겠느냐.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노멀한 표현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라든가 여러 분석가들이 다 전망을 했습니다만 당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간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약해질 것 같고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실익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시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상당히 혼전 속에 또 분열과 균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뭐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 상당히 이제 대여 강경 투쟁 모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또 있고 반면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여 관계에 있어서 야당이 추딩을 한다 그러면 부담은 될 수는 있겠으나 어쩌면 야당의 새로운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결속력을 가지는데 오히려
약간은 좀 방해 공작 같은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메르스 전국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진정서를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시행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자체가 이 전국 자체를 뭐 악으로 악순환시킨다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국민 전환시킬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야당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여당 또 한 번 더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서초원 최고가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거부권 행사할 때 대통령의 뜻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이렇게 법률 검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법률 검토 브리핑을 굉장히 상세하게 했습니다. 상세하게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배경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정치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 자체를 자칫 정치적으로 비화시킬 경우에 대통령의 제의 요구 자체가 명분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치권의 정쟁 자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따라서 법제처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이 법에 대해서 상세한 배경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위헌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 문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국에 많은 파장을 남기고 있는데 자, 야당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전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은 기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 충돌 양상을 일단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함으로써 촉발시켰다는 그런 어떤 얘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당으로서는 뭔가 지금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혁신안과 여러 가지 이제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갈등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야당의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모먼트를 하나는 찾았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새를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다른 형태로 또 내부가 전열될 수 있고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노와 친노 진영에 너무 골이 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응은 일단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련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좀 저는 약간 좀 지금 이 발언을 자막으로 보고 있는데 패권주의 뭐 줄세우기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집권 3년 차의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여당의 원동력과 또 하나는 국민 지지율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 지지율을 좀 호소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우리 행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지금 자막으로 보면서도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동의가 될 것인가. 사실 좀 회의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사실은 좀 더 대통령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추진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하고 연계되면서 대통령께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다시 또 재논의를 하고 심지어 5월 29일 날 221명의 찬송으로 통과됐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메르스 정국이 같이 들어온 거죠. 메르스 정국의 속에서도 정의화 의장이 이 메르스 정국이니까 이제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것들을 아직도 국회 전체의 압박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심지어는 아까 저기 보니까 왜 내가 지원 나가 선거 지원을 왜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까지 공허함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정도로 사실 격노하신 느낌이 좀 들어요. 격노하신 좀 느낌이 들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격노하고 대국회를 향해서 전선을 형성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국가 위기 상태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지점은 되게 아쉽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정의용 국회의장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야당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여당 이 제6개월 부분 표결에 불참할지 그 부분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십니까?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표결이 통과돼도 문제가 되고 통과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 불어보듯 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안으로 얘기되는 자동 폐기된다는 부분인데 정의화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랬었죠. 여든 야든 제2 요구가 오면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어제부터 조금 톤이 달라졌습니다. 이의서를 보고 제2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이의서가 붙여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 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 제처에 대한 의견도 있고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정의의 의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뒤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특별한 모멘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워딩을 어떻게 들어보면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워딩 중에서 이제 자기 철학과 신념을 정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자극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어느 계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칭을 해서 암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안인데 제가 기대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여야의 통의가 있었으나 이 법을 진행시키고 나가게 되면은 국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게 된 법리적인 문제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2요구를 한다. 이런 식의 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약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사실상 정치적 소신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기 철학과 소신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유승민 대표를 지칭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유승민 대표로서는 대단히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이걸 그냥 받아주고 수용을 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은 이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뭔가 자기 철학적 소신, 정치 소신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다. 나는 여기 물러설 수 없다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사태가 심각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은 이제 당청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좀 협력과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워딩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당대표의 정치력이 지금은 굉장히 요구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희 이덕대 부총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